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영택, 유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부 성관계에 대한 질문들 우리 같이 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질문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성욕의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오늘은 성욕을 높이는 간단한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성욕을 높이는 간단한 방법은 없냐예요. 자, 간단한 방법, 쉬운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거나 너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한 가지 열쇠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뭐 사탕 만능 하나 딱, 열쇠. 사탕이나 뭐 알 하나 딱 집어먹고 막 이렇게 확 달라지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상황과 그런 개인마다의 그 문제점에 의해서 약을 통해서 성욕 또는 발기를 돕는 그러한 것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죠. 뭐 마야그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저 우리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만나야 되고 또 정확한 검사와 처방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약물이라는 것은 항상 그와 함께 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카더라,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이런 건 없으니까 너무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세 방향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나눠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한번 삶 속에 적용을 함으로써 단순히 성욕만이 아닌 정말 복합적으로 부부관계 더욱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것을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뭐니 해도 이제 성욕적인 부분에서의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부부 관계가 뭐 그런데 뭐 성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적인 부분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전제를 던지겠습니다. 관계가 깊어져야 몸이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부부 관계를 더욱 깊게 그리고 친밀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게?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나누는 거예요. 연애할 때 신혼 시절에 나는 당신의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들뜨게 했고 이런 것들을 언어로서 많이 표현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참 너무 간단하지만 쉽진 않지만 서로에 대한 감사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예, 마음에 담아 두지 마시고요. 뭐 그런 걸 말로 해요. 예, 말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표현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기 많이 했었죠, 옛날에. 뭐 내가 마음 바뀌지 않았는데 뭐 똑같아. 그런데 아니요. 마음 바뀌지 않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구체적인 몇 가지를 나눈다면은 그 배우자, 상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결혼한 시간이 길어지면 그냥 대면 합니다. 예, 그냥 옆집 아줌마 보듯이 자기 그 가까운 아내를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관심을 여기 다시 한번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표현해야 되고 또 스킨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몸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스킨십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손을 좀 평소에 좀 잡아야 돼요, 평소에. 뭐 이렇게 특별히 부부 관계를 가질 때 갖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좀 부부로서 손도 붙잡아 주고 그 다음에 틈틈이 또 허그도 좀 하고요. 서로 때로는 눈 떠온 자를 좀 바라보고 상대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을, 관심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몸이 가까워져야만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 그래야만 성적 욕구도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 눈동자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를 바라봐서 이렇게 째려보는 거 아니고요. 예, 째려보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부만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취미나 여행,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모든 여행이나 모든 활동, 모든 취미 생활을 부부가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정말 부부만이 잘 할 수 있는 그것이 여행일 수도 있고 어떤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어떤 운동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꼭 의도적으로 진행을 또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계속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관계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신체적이에요. 예, 몸이 건강한 몸. 그래서 약하거나 너무 약해지거나 건강이 좀 남이 저하됐거나 그럴 경우에는 성욕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체를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 그럼 운동 어떤 걸 해야 돼요? 우리 집 맨날 숨쉬기 운동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3가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3가지 운동인데요. 첫 번째로는 심폐 운동, 즉 우리가 숨을 크게 힘들게 뛰든지 해서 숨을 크게 쉬는 운동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의 심폐 기능이 아주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심폐 운동을 가능하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30분, 40분 이렇게 뛰는 게 움직여서 숨 쉬는 심폐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근육 강화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심폐 운동을 많이 하세요. 트레이드밀에서 어떤 분은 1시간 뛰는 그거는 심폐 운동 좋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고 또는 나이가 안 들어도 이 근육을 계속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이 바로 근력 운동, 근육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이 유연성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요즘은 유튜브에도 10분, 20분짜리 아주 편안하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유연성 운동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유튜브를 켜놓고 따라 하시는 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뭐 그게 너무 불편하다 그럼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학교 가면은 운동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맨손 체조. 맨손 체조. 네, 맨손 체조. 이게 사실은 중요하고 사실은 간단한 요가 이런 걸 통해서 몸의 부분이 유연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유연성 운동하시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성적인 욕구 아니면 성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스쿼트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장단지가 든든해야만 몸을 잘 받쳐줄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성적 욕구를 강화시키는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구체적으로 케겔 운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은 사실은 신체적으로 성욕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동만 하면 안 되겠죠. 몸으로 들어온 영양소가 있어야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잘 드셔야 돼요. 근데 너무 식단에 목매어서 칼로리 재고 이 기름은 하나도 안 먹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거를 적절한 양을 잘 드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힘이 나겠죠. 그래서 육해공 돌아가면서 잘 드셔야 돼요.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3가지. 단백질,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근데 이제 이 지방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적절하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고기도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물류도 좀 드셔야 되고, 또 잡곡류도 드셔야 되고, 그래서 식이섬유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3가지에 맞춰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 적절하게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줄여야 되고 먹지 않는 게 이익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술, 주류에 해당되는 거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고요. 금주로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연, 담배는 끊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쵸? 그게 단순히 폐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이게 성욕 증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뭘까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마약입니다. 이게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류,
술, 담배, 마약 이 세 가지는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약 같은 거는 한 번 했을 때 성기능 아니면 성욕을 훅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마약은 영혼육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육식, 일식, 이식, 삼식이 그 얘기 있죠. 일식, 이식, 삼식. 육식 6가지의 식. 근데 그거 아니고 6가지의 식 하지 말으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과식.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편식. 편식.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골라 된다는 먹는 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폭식. 복식. 뭐 과식, 폭식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폭식은 진짜 안 먹다가 확 먹는 게 폭식이죠. 그쵸. 그 다음에 결식. 그것도 잘 안 먹고 대충 먹는 거죠. 자꾸 넘어가는 건너뛰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속식은 빨리 먹는 거. 먹는 이거 저도 좀 음식을 좀 빨리 먹어요. 2분 만에, 3분 만에 막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 말아서 막 후루룩 마시는 그렇죠. 거. 물 말아 이렇게 먹고 국 하시는 말아 거는 먹고 안 하면서. 되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끊기 어렵지만 야식. 예, 야식을 할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체중도 올라가고 소화 기능도 안 돼서 야식, 그래서 이 6가지 피하시는 게 우리 성욕 증진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식, 네. 편식, 폭식, 결식, 속식, 야식 피하셔야 합니다. 이 먹는 거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에 좋은 게 들어오고 몸에 잘 들어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이 성적인 욕구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잘 먹어야 되는데 이 절식을 하랍니다. 절식. 무슨 얘기냐면 좀 적게 먹으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적게 먹는 거 되게 불편해요. 좀 풍성하게 먹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한 80%를 먹으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그 신진대사, 그죠? 그게 얼마나 빨리 되는지 사이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8, 90%로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몸에 상당히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작식. 무슨 얘기냐면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합니다.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면서 먹는 음식을 잘 씹어 먹는 게 상당히 유익이 크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식, 즉 통째로, 잡곡도 통째로, 그리고 껍질채로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먹는 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는 걸 잘해야만이 몸이 건강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야만이 우리의 성적 욕구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적 욕구를 증진시키는 첫 번째는 우리가 관계적인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부분을 봤는데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을 볼 거예요. 심리적으로 당연히 친밀하고 행복하고 편안해야 성욕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자잘한 충돌 때문에 우리 서로가 이 행복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서로의 부딪힘이나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 너는 하마스가 맞니? 이스라엘이 맞니? 이런 거 갖고 사실은 우리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자잘한 것 때문에 충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잘한 것들을 좀 포기하고 이게 크게 이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니면 좀 충돌을 줄이는 것.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뭐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할 거야, 뭐 한 주에 2번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날이 있는데 그 약속의 한 날은 좀 지혜롭게 그 자잘한 부분에 충돌을 피하시는 경우, 이제 무드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또 그런 충돌이 있을 때 그 충돌은 좀 피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세미나 하거나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정말 이게 싫어서 일부러 충돌을 해서 싸워서 서로 각방 들어가서 하기 싫어서, 이건 한쪽 배우자의 이야기인데 한쪽 배우자가 정말 부부관계를 하기 싫어서 일부러 막 트집을 잡아가지고 싸워서 각방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불행하고 정말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겠죠. 근데 그 정도라면 두 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땐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싸우죠.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좀 행복하게 도움이 되게 싸우자라고 하는데 이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지면 돼요, 지면. 여기서 한 가지, 솔직히 우리 남자들 특별히 싸우다 보면 괜히 나중에 뭐 때문에 이 싸움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냐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느끼고 서로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지냐면은 이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좀 우리 남자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철이 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자존심 싸움 버려야 돼요. 네, 그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아내한테 좀 져주세요. 그러면 아내도 행복해지고 나도 편안해집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싸워야 된다면 싸울 것만 싸워야 돼요. 무엇이 싸워야 될 것을 싸우는 걸까요? 이 싸움은 서로에게, 나에게,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 부분은 싸워야 됩니다. 그죠? 부부에게도 유익이고 가정에 유익이 된다면 이건 누구 싸워야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 그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나의 모든 것이 감사한 분들이 있고요. 남과 비교해서 나의 모든 것이 짜증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더 잘 살기 때문에 감사해. 그것이 사실 건강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감사하고 선택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몸도 즐겁죠. 마음이 지옥인데 무슨 성욕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욕이 올라가는 건 사실 호르몬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뇌는 마음이 정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성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을 나눠봤습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이 사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특히나 그게 몸으로도 나타나고 부부 관계에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성욕을 증진시키는 거는 복합적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성욕 증진은 옛날에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냥 강장제 몸에 좋다는 거 먹어. 그러면은 그냥 쫙 올라갈 거야. 해결책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적인 면에서 그리고 신체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에서 지혜롭게 우리의 부부 관계를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과 몸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욕을 높이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에 간단한 방법, 편한 방법은 사실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복합적인 접근이지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 건 아니에요.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관계적, 신체적, 그 다음에 심리적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좀 더 든든하고 결속력을 가질 적에 당연히 성욕도 증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관계, 건강한 몸, 밝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성욕 증진의 가장 깊은 비결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